축하드립니다. 축하와 칭찬은 여러 번 받을수록 좋다 그래요. 아마도 여러분께서는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새벽에 축하 메시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산업안전지도사 1차 필기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요, 1차 이 축하가 2차에도 3차에도 계속 축하 전화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산업안전지도사 합격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안전의사, 안전전문의가 되시길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산업안전지도사 기계안전공학입니다. 2차의 기계안전공학을 어떻게 하면 합격할 것인가, 그 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책은요, 어떤 책을 갖고 사용할 거냐 하면 바로 녹색 표지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오로지 기계안전공학 2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교육의 3요소가 필요하다. 교육의 3요소는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만 있는 게 아니고 객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개체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다면요, 교육의 주체는 뭐라고 그래요? 강사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요, 객체지만 실제 강사를 봐야 돼요. 그 강사가 어떤 사람이냐? 강사는요, 모양은 그럴듯하게 괜찮습니다. 머리가 하야 그렇지 어쩌면 이 강사는 외형적으로도 생긴 것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재수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바로 저는요, 정재수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정말로 재수 있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요사이 어쩌면 유튜브에도 많이 하는 그런 쌍스러운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정재수는 재수 있다. 여러분 시험장에도 야, 저 사람 재수 있다 이래 생각하면 여러분께 영원히 재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요, 주체는 어쨌든 안전을 전공한 박사이기도 한데요, 저는 학부에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하고요, 놀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에 가서 일을 좀 하다가 금융공장에도 일을 했고 정비업체도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1985년부터는 공업고등학교와 직업학교에서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선반으로 쇠를 깎아보고요, 밀링으로 육면체를 가공해봤습니다. 세이파로 홈도 파봤습니다. 드릴로 당연히 구멍을 뚫었겠죠. 연사학으로 2차 가공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줄질도 해봤습니다. 용접도 했습니다. 또 1983년부터는요, 열관리, 보일러도 강의해봤습니다. 가스등도 강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 강사는 정말 기계를 전공했다. 그래서 강사는 믿어조차 그뿐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1985년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27일 날 퇴직을 하면서 어떤 괜찮은 대학에서 당신 40년 동안 교직에 이수했고 공학을 전공했으니까 명예교육학 박사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박사를 하나 받았으면 또 그 다음에 실제 요사이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는 많은데 실제 제가 20년 전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가 될 때는 없었습니다. 기할 때 받았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이기도 하지만 바로 저는 안전지도사가 아닌 기술지도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강의 경력이 있느냐? 있습니다. 당연히 대학에 와 강의를 했겠지만 1983년부터는 학원과 기술계 강의도 해봤고요, 입시학원도 해봤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 사이는 모든 기업의 강의를 다 했다. S,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SK 이렇게 되는지 D그룹. 어쨌든 여러분 양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기업은 제가 강의도 했다. 물론 중소기업 진흥원도 했어요. 또 방송에도 했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요 사이는요, 거의 H그룹에 4,000명을 동시에 놓고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 어쨌든 강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강사가 좋은 건 아니다. 그러나 강사의 브랜드를 봐라. 그럼 강사는 학교는 어떻게 나오냐? 학부는 기계공학을 했다고 그랬어요. 석박사는 다 산업안전을 전공한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아, 강사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럼 야, 너 언제부터 산업안전 지도사 강의했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10년도 했다, 20년도 했다. 다 뻥입니다. 왜? 산업안전 지도사와 기계안전기술사는요, 공식적으로요,
정재수가 대한민국의 최초로 했습니다. 이 책이 보면 아는데 이 책이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저자도 있고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최초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얼마냐? 1999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그전에 그러면 기술사나 지도사 책이 있었냐? 없었어요. 단 건설 분야는 있었다. 그래서 기계안전기술사나 산업안전지도사에 기계안전공학을 정재수보다 먼저 했다는 거짓말이다. 또 그뿐 아닙니다. 아마도 기계안전기술사를 시험에서 합격하신 분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강의를 들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면접을 보셨든지 저 책을 보셨을 겁니다. 요사이 그 근간에 기계안전공학이니 이런 책을 쓴 분들도 저 책을 참조를 했을 것이다. 또 어떤 데는요, 저 책을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법정 소속에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가 이렇게 내용도 많이 했고 강의도 많이 했고 학교도 괜찮게 나왔다. 이렇다 해서 강사가 훌륭한 강사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험에 얼마나 적중되게 잘 가르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 강사입니다. 객체예요. 여러분이잖아요. 나 자신이라 생각했어. 여러분은요,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 행편없는데 지도사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나 엄마가 여러분 부인이 또는 반대로 남편이 생각할 때는 이수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위대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럼 주체도 괜찮고 객체도 괜찮아. 그 다음 매개체입니다. 교재입니다. 이 책은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공식적으로 지도사가 나오고요, 11판을 찍었습니다. 물론 몇만 권을 찍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량으로도 11번째 책을 찍었다. 그러면 교육의 3요소가 갖춰졌잖아요. 교육의 3요소가 갖춰졌으면 이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고자 하는 책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하지 않고요, 시험 과목을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2차잖아요. 2차입니다. 2차는 우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기계안전공학입니다. 우리 특히 기계라는 것은요, 두 개의 물체가 똑같은 놈이 아니고 서로 다른 물체가 반드시 동력을 빌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게 기계잖아요. 기계는 그럼 얘들이 출제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출제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만들어 놨더라고. 첫 번째가 보니까 기계, 기구, 설비입니다. 기계와 기구와 설비에 대한 것을 뭐라고 안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그 중에 위험기계, 양중기, 운반기계, 압력용기도 포함시키겠다. 그럼 이 기계, 기구, 설비는 뭐냐 그러면 사실 우리 법 중에서도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이 내용이, 관한 규칙에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지만 50% 이상이 매 해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설비의 안전기술인데 이것도 단답형이든지 필답형이든지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그 외에요, 기계, 기구, 설비의 설계라든지 배치라든지 보수라든지 유지 기술인데요, 이게 이제 공장 자동화에 대한 내용이 한 문제 정도. 그래서 항상 결론은 뭐냐 그러면 실제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50% 이것만 해도 우리는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공장 자동화와 기계기구 설비의 설계, 배치, 보수, 역시 공장 자동화대에서도요, 특히 이게 뭐냐고 로봇에 대한 것이 거의 나와요. 그 로봇은 뭐냐? 역시 로봇에 대한 것은 우리 공장 자동화 설비의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역시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그 다음 기계기구 설비의 보수 유지 기술에 대해서도요, 안전검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안전검사라는 것은 파괴검사냐 비파괴검사, 이것이 항상 지금까지 10년 동안 분석한 내용이 그렇다. 그럼 이번 여러분 시험 어떤 문제가 나오냐? 똑같아요 사실. 왜? 출제 기준을 가지고 출제를 했을 때 A, B, C가 있다가 뭐 이번에 A를 냈으면 다음번에 출제하는 사람 B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C로 갈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A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출제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 출제 기준 안에서 이 분석이 NCS 기준입니다. 그래서 NCS 기준에 맞게 제가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쭉 이제 교재 구성을 보면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제1편이 뭐죠? 바로 기계, 기구, 설비 안전 등 그에서 위험기계와 양중기와 운반기계, 압력용기 포함시켰다. 그럼 우리 만들 때
이 책 자체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어디에 대해? 출제 기준에 맞게. 그 기계 안전조건, 기계 공작법의 기본, 그 다음에 3장을 공작기계 안전, 그 다음에 네 번째를 프레스 및 전단기 안전, 다섯 번째 장을 가지고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는 이제 왜냐 그러면 양중기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운반기계 및 양중기까지. 그럼 우리가 구성 자체가 출제 기준 자체에서 반드시 1편의 내용을 100% 우리 교재에 실었다. 2편입니다. 공장 자동화 설비잖아요. 그리고 공장 자동화 설비에 바로 우리가 2편 FMS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실었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발생이라든지 액추에이트까지도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3편에는요, 바로 기계, 기구, 설비, 설계, 배치라든지 보수 유지 기술까지 책과 출제 기준하게 동일하게 구성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편으로 가서는 이제요,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실전은 연습같이, 연습은 실전같이 해가 4편은 단답형과 논술이라 그러지만 이건 사실 서술형이에요. 이 예상 문제와 실전 모의 시험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업안전보건 용어 정의인데요. 이 산업안전 용어 정의는 주로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2차에도 적용했지만 3차 면접에도 주로 출제되는 내용들 또는 질의하는 내용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게 걱정을 하는데요. 그럼 과연 모범 답안은 어떻게 작성했냐? 실제 이 모범 답안은 우리가 지도사를 그 논술형이나 또는 단답형을 할 때 이것을 예를 들어 하라고 이렇게 작성 예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은 엄청 심도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한 문제를 풀어보면 책 한 권을 기술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내용이 바로 모범답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요거 하는 것이 100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지도사라기보다는 기술사 작성 예를 많이 가미시켰고요. 여러분은 이 내용보다 바로 이겁니다. 가연도 문제를 백과사전식으로 해설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번에 예를 들어 크레인에 대해서 나왔다면 그 다음에 다음번에 이동식 크레인 그뿐 아닙니다. 리프트와 곤돌라, 승강기까지 양중기 5가지에 대한 내용을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설했다. 그래서 5회부터 11회까지가 있고요. 또 어떻게 되냐 하면 23년까지도 되는데 물론 24년 하면 24년도 바로 수록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역순을 하라. 역순. 그럼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23년을 하고 22년을 하고 21년 이런 순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요. 특별 부록을 수록해서 정말 여러분이 답안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양식이라든지 또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또 이 책을 만들면서 이런 내용으로 참고문헌까지 수록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궁금했잖아요. 이번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으면 나는 이번에 어떻게 하면 합격될 것인가 그걸 실제 NCS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바로 2023년 6월 17일 날 합격하신 분들의 문제입니다. 이 합격하신 분들의 문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합격의 길을 재수 좋게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문제 똑같습니다. 산업안전 지도사 2023년 6월 17일 날 13회였어요. 그러면 항상 시험은 2차는 매번 6월 달에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2024년 같으면 우리가 14회가 될 거고 25회는 얼마가 될까요? 15회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13회 기출문제인데요. 여기서 말한 뭘 분석했다 제가요? NCS를 분석했다 그랬어요. NCS가 뭐냐 이렇게는 이거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따라 분석했고 우리 출제기준도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의해서 분석하고 있고 출제하고 있습니다. 역시 구분은요. 한 번 더 확인하기 2차 전공하는 거고 시험 과목은 우리가 보는 것은 기계안전공학입니다. 시험 시간 몇 분? 100분입니다. 100분인데요. 나오는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단답형이 5문제입니다. 논술형이라 그랬는데 실제 이거는 선은 제가 붙인 거예요. 나는 논술형이라기보다는 서술형이다. 서술형은 4문제 중에 3문제를 선택하는데
6번, 7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 해야 되고 8번, 9번 중에 8번을 하든지 9번을 합해서 몇 문제? 바로 논술형 또는 다른 말로 서술형 3문제, 단답형 5문제. 합해서 문제 수는 8문제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논술형에서요. 필수가 2문제고 선택이 1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배점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배점은 뭐든지 총점이 100점입니다. 100점이니까 단답형이 5문제니까 한 개 5점씩이에요. 그래서 이게 5가지 쓰라 그러면 5가지 다 쓰면 5점, 4개 쓰면 4점 이렇게 반드시 부분 점수가 있다. 논술형은요. 3문제니까 25점을 하면 75점입니다. 합해서 몇 점이면 합격이다? 60점이면 합격이다. 단답형이 빵점 맞았다 그래도 불합격되는 게 아니다. 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여러분 100점이나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이다. 그래서 가치는 어떻습니까? 우리 헌돈과 세돈이 있어도 가치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봐도 60점도 합격, 100점도 합격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출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역시 NCS 적용으로 분석해 봤다. 단답형이 몇 문제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이에요. 5인데요. 뭐가 나오냐 하면 대분류는 단답형이라 했고 중분류는 법령인데 안전보건 규칙에서 나왔어요. 정확하게 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죠. 크레인에 대해서 나와서 크레인에 나온 크레인 중에서 방호장치 중에서 2가지를 쓰는 거예요. 건가방지장치와 가부하방지장치입니다. 이 건이라는 것은요. 교재를 하나 둘 책을 세운다. 게 바로 세수할 때 세울 건이 아니고 바로 이제 세우다 그래가지고 한 권, 2권 이렇게 표시할 때 그 건자를 쓰는 거고요. 또 이걸 가지고 세두건이라고 이렇게 셀을 가지고 멈추게 한다. 그래서 이 바로 건강방지장치는 감기는 걸 멈추게 하는 장치를 건강방지장치라고 그러고 가부하방지장치라는 것은요. 하중이 일정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멈추게 하는 그런 장치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딨냐? 바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산업안전보건기준 안에 134조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알아둘 거 있어야 돼요. 134조에 나왔지만 다음 문제는 130조도 나올 수 있고 135조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까지도 제가 문제 풀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고 체인입니다. 기계에 대해서요. 사고 체인이 나오든지 위험점이 6가지. 얘는 항상 단골 손님이야. 그래서 사실 사고 체인보다는 위험 요소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와이로프도 어떻게 단골 손님이라잖아요. 와이로프에 대해서는 바로 와이로프 단말 처리 5가지가 나왔어요. 사실은 와이로프 사용 금지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단말 처리. 여러분 시험에는 와이로프 사용 금지 기준이 나오든지 와이로프가 안 나오면 체인이 나오든지 또는 섬유로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 나왔어요.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 하나는 안전인증고시에 대해서 나왔다. 그럼 안전인증고시 중에서도 사출기에 대해서 나왔어. 그래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에 따라서 사출기에 대해서 나왔다. 그럼 단답형을 분석해 볼 때요. 바로 뭐냐 하면 하나, 사실은 둘. 이 단답형으로 볼 때는 법령이 사실 2개예요. 그래서 실제 사고 체인이나 와이로프도 다 고시에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여기는 사실 5문제 중에 2문제가 40%가 나왔지만 결론은 단답형에 나왔던 내용을 이 내용을 아래 위를 좌우 상하까지 반드시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수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논술형을 저는 꼭 이랬어요. 서술형이라고 붙였다. 왜? 또 나온 것을 중분류를 보면 법령입니다. 세분류를 보니까 안전보건규칙이에요. 세분류를 한다면 문제 내용인데 이거 뭐라 그랬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잖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뭐냐 하면 앞에는 크레인은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문제. 이동식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서 나왔는데 탑승 설비의 설계와 설치 규격에 대해서 설명하라. 어디 있느냐? 정확하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86조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벌써 25점짜리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나왔다. 그럼 또 보자고. 7번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 7번은
보일러에 대해서는 2020년도 나왔어요. 보일러 관리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 나오냐 하면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을 때 보일러수를 사용할 경우 문제점과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이상연소 현상이라든지 보일러의 방호장치에 대한 건데 어디 있느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바로 여기 보니까 18조라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좀 에러가 발생했는데 어쨌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계 파트 부분에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8번째, 9번째를 보니까 요거를 잘 알아야 돼. 그러면 8번과 9번을 어떻게 해? 둘 중에 선택해야 돼. 내가 8번을 잘할 것인가 9번을 잘할 것인가. 그러면 대개 있잖아요. 우리가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부터 공부하신 분은 이것을 택할 것이고 일반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분은 이것을 택하실 것이다. 그럼요. 소성가공에 대해 나오는데 요거는 2012년도도 출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지금 빨리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2022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바로 금속 재료의 소성 가공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압연이 어떻고 인발, 압출, 전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압출 가공에 대해서 위험 요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9번은요. 봐요. 산업안전보건과 규준에 관한 규칙에서 뭐냐면 작업장 출입구 설치 시에 대한 거라든지 동력으로 대한 문의 설치 조건이라든지 가설 통로 이 역시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11조부터 나온 내용이다. 그럼 문제를 분석해 볼 때 봐요. 세 문제 자체가 우리는 서술형이 9번 안전보건규칙 또 뭐요? 사실 7번도 안전보건규칙 그 다음에 바로 나온 6번도 뭐죠? 산업안전보건규칙. 그럼 2023년 분석해 볼 때 바로 서술형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원하는 세 문제 작성, 세 문제가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점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그것도 기계편과 기본편을 잘 아시면 되겠다. 제가 하고자 하는요, 바로 수업은 이런 내용으로 반드시 여러분 기계안전공학에 합격토록 하겠습니다.